저번엔 정말 화가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고 바로 영상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찍고 나서 영상을 예약을 하고 다음날 보니까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흥분해서 홍명보를 비난했었지만요, 사실 중요한 건 홍명보도 아니고요, 홍명보를 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죠? 거기에서 말하는 말투 좀 보세요. 저의 모든 판단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고,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사퇴하라고 하니까 사퇴할게, 그러면서 뭐 수고해라 난 간다 이런 느낌으로 주머니에 손 놓고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능력한 낙하산이 아니라 인성도 쓰레기인 게 확인되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쓰레기가 무슨 죄냐, 그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꾸역꾸역 집안으로 들여와서 풀어헤친 놈들이 잘못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홍명보한테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원칙, 공정 다 무시하고 월드컵 감독으로 앉힌 축협을 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명보라는 사람의 행동을 계속 보니까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특권형 나르시스트, 그들의 행동 양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더라고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의 사람들은요, 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비난하더라도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된 건지 일단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되는 거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뻔뻔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저렇게 온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데 멘탈이 안 깨질까? 좀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자격도 능력도 자질도 없는 주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대단한 봉사라는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면서 연봉 2~30억을 받아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봉사활동이 전혀 아닌 특혜 중에 특혜인데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라는 사람의 에고가 제 생각에는 진짜 엄청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보세요. 홍명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부가 있는 고대생이었고, 그 고대생 시절에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대학생의 신분으로 국가대표가 되었고, 또 그런데다가 94년도에 미국 월드컵 때 엄청나게 활약해서 완전히 스타가 됩니다. 또 그리고 98년도에도 월드컵에 나가고 일본 J리그 가서도 완전히 성공했고, 또 2002년도에는 주장으로 나가서 4강까지 가는 바람에 완전 국민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아니죠, 국민적인 영웅. 근데 게다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동메달까지 땄죠. 또 나중에 K리그 울산을 이끌면서 우승도 몇 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한 번도 이 실패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하는 것마다 성공했기 때문에 엄청난 에고와 자아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거죠. 홍명보보다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높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되게 겸손하고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명보가 손흥민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남아공전 때 안 내보낸 게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홍명보가 뭐 천성이 나쁘고 못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항상 자기의 판단이 옳고 자기가 최고고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는 사람이고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에고가 그냥 박혀있는, 그러니까 연봉 2~30억을 받으면서 자기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는 말인 거야. 나는 국가대표 감독하기 정말 싫지만,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국가대표 감독의 자리를 수락해 줄게, 좀 그런 마인드로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도자가 평생 밑바닥에서 구르고 유럽에 자비로 유학 갔다 와도 프로팀의 코치 한번 못 해보는 게 현실인데, 근데 홍명보는 역대 감독들 중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월드컵 본선 지휘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2번이나 누리면서 이거를 영광이나 감사함이 아닌 내가 억지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해준 거야, 엄청난 특권의식이 있지 않고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종효 감독이라고 있어요. 지금 수원 삼성의 감독인데 그 사람은 비주류였어요. 아주대학교 출신에. 근데 이종효 감독은 진짜 열심히 전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2부 리그에 있던 광주FC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그 멤버들도 비주류고 광주FC 자체가 돈이 없는 구단인데도 그 1부 리그에서 4위까지 올라가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시키고,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전술 공부하고 자비로 유럽에 연수 갔다고 해도요, 그 국가대표 감독의 원소도 못 넣었어요. 그 홍명보의 시선에는요, 이종효 감독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어차피 저 친구는 나보다 열등해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외부의 비난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내 에고 자아를 상처내기 전에 본능적으로 강력한 방어벽을 만든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비판하는 상대방을 쓰레기로 만들기입니다. 평가절하하는 거. 꼭 홍명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면요, 내가 잘못했나라고 자신을 성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감히 무지하고 열등한 너희 따위가 날 평가해라고 내가 작동한대요. 나를 비판하는 대중이나 언론을 뭘 모르는 미개한 집단, 질투심에 눈이 먼 열등한 인간들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언론과 대중들이 아무리 욕하고 돌 던져도요, 뭐 걔들이 짓는구나라면서 타격을 전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들과 언론이 자기를 비판할수록 원래 위대한 리더는 고독하고 박해받는 법이지 라면서 비장한 영웅심리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에고가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거나 뭐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절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자, 만약에 실패가 발생하면요, 뇌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책임 돌려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인간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 남아공전 때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솔직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당황스럽고요. 그러면서 내놓은 핑계가 무더운 날씨와 선수들의 정신력, 심리적인 긴장감이었고, 전 개인적으로 멕시코전이 끝나고 나서 한 인터뷰가 진짜 소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선수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야, 너희들 탓할 거리가 없으면 날 탓해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김승규의 실수 장면을 김승규 탓이라고 하지 말고 준비를 안 한 내 감독 탓이라고 해라.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요, 이 사람은 진짜 나르시시스트구나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관대하고 거룩한 존재로 띄우는 동시에 꼭 집어서 김승규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홍명보의 머릿속에는 멕시코전은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김승규가 실수하는 바람에 경기를 망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 3주 전부터 고지대 적응하라고 유타에 캠프 차리고 이미 축협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 보세요, 한국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비자조차 제때 안 나와서 경기 전날에 국했던 이란, 남아공과 비교하면서 환경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술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날씨가 더웠고 선수들이 긴장해서 진 것뿐이다. 김승규의 실수, 내 잘못은 없다는 태도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 성향을 보여주잖아요. 자, 이런 유형들은요,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다라는 가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성찰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똑같이 뻔뻔하게 태도 유지하잖아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요, 인맥 축구, 의리 축구와 전술 실패로 처참하게 실패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원이 부족했다라고 핑계댔었는데, 근데 보세요, 12년이 지난 지금 더 큰 실패했는데도 다 남 탓이고 자기 전술 때문이라고는 전혀 말도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오만한 리더의 형태와 나르시즘의 심리 구조를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단순하게 축구 감독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홍명보들을 만납니까? 직장 상사, 친구, 연인, 가족.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가 잘못했으면서 바지 주머니에 손 넣으면서 끄떡없는 애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래도 홍명보는 근거가 있는 나르시시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엘리트였고 하는 것마다 성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건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는 게 있는데, 웃기는 건 아무것도 아닌 애가 나르 성향이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멘탈이 강한 건가 싶지만요, 이건 강한 게 아니라 내 진짜 못나고 무능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 기억을 조작하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가면 뒤에 숨어 사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깨달음과 우리가 진짜 경계할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라고 있을지 모르는 아주 작은 나르시즘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뼈아프게 갈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나를 보호하겠다 시고 에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전문용어로 정신승리라고 하거든요. 내가 진짜 일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갈굼당하고 있는 건데,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 저 인간이 문제인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삐딱한 인간인 거야. 날씨가 안 좋아서 선수들이 긴장해서, 타이밍이 나빠서, 환경이 열악해서, 내 부하 직원이 실수해서, 이렇게 항상 남 탓만 하면서 핑계대는 순간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실패에서 성찰하지 않는다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무능과 뻔뻔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인간이 될 거예요. 홍명보, 정몽규 같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멋진 사람은요, 내 실패와 못난 모습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아픔을 인정하고, 아프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다시 노력하는 사람들, 전 그런 분들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고, 결국에 그런 분들만이 진짜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해요. 홍명보 보세요. 연봉 2, 30억 받고 지금 부자가 되었겠죠. 근데 보기에 멋있어요? 뭐 간지납니까? 전 홍명보라는 오만하고 하늘을 위해 서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보다, 비록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정현 감독처럼 그러니까 다소 비주류라는 한계 속에서 매 순간 노력하면서 묵묵하게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분들이 홍명보, 정몽규보다 100배 더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홍명보라는 한 개인을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시는 중요한 위치에 원칙도 공정도 없이 올라가는 걸 막고, 이정현 같은 감독들 아니면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주류임에도 끊임없이 전술 공부하고 노력해서 진짜 알짜배기 실력이 있는 그런 감독들을 발견하고, 좀 그런 분들이 프로팀 감독도 하고 성과를 이루면 언제든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의 길을 열어놓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진짜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감독 되었다면요, 그 감독이 비록 월드컵에 나가서 실패했어도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화가 날까요? 아니죠. 진짜 화가 났던 이유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갔는데도 별로 응원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대한축구협회의 썩은 시스템과 그 카르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어느 분야든 제2의 제3의 홍명보는 계속 나온다. 이 제2의 제3의 홍명보가 나올 수 있는 이 썩어빠진 시스템부터 뿌리째 뽑아서 바꿔버리자.